우리가 살면서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지금 나 잘 살고 있나?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? 분명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만큼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, 그냥 다 힘들고 지칠 때,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. 그리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. 저 역시도 수도 없이 그런 시기를 통과하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.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계속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지, 이게 맞는지 걱정도 되고 지치기도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올 때,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?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떤 확신을 갖고 싶었거든요. 많은 위로가 되고 이 막 흔들리는 나를 좀 잡아주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컨텐츠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게요.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 몇 가지 내용. 자, 잘 풀리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? 첫 번째,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버틴 시간이 사라진다라는 거를 떠올리는 거예요. KFC 창업자 커널 샌더스. 우리가 아는 그 KFC 세계적인 브랜드죠. 그걸 20, 30대에 성공시킨 분이 아니에요. 65세에 이분이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. 미국 정부에서 받은 첫 연금이 당시 105달러였대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뭐 15만 원?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 돈으로 생활이 당연히 안 되죠. 그래서 평생 여러 직업을 이제 전전한 거예요. 그 전에도. 뭐 철도 노동자도 하고 보험 영업도 하고 주유소도 운영하고 식당 운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잘 되는 듯하면 망하고 또 시작하면 또 실패하고 이랬대요. 그러다가 자신의 이제 치킨 레시피 하나를 믿고서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. 제 레시피를 써보시겠습니까?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세일즈를 한 거죠. 그야말로. 무려 1,000번이 넘는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.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 65세 그랬다는 거죠. 근데 그는 멈추지 않았대요. 결국 그렇게 많은 거절을 당하다가 딱 한 번의 계약이 오늘날 전 세계 KFC의 시작이 된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거는 65세에 성공했다는 그 사실보다도 64세 때까지 계속 실패했다는 그거예요. 근데 그런 64세까지 실패한 그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65세의 어떤 성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. 만약 이제 그분이 999번째 거절해서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냥 실패한 사람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결국 버텨서 성공한 거죠.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 두 번째. 변명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인생은 바꾸지 못한다. 누가 한 얘기일까요? 손흥민 선수의 사례예요. 인터뷰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. 남들보다 더 해야 된다. 이런 어떤 사고방식은 그 아버지,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손흥정 감독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? 실수를 하면 아예 핑계를 듣지 않았대요. 뭐 바람이 불었다든가 잔디가 미끄러워졌다든가 컨디션이 내가 안 좋았다든가 이런 말이 그 아버지한테 그 손흥민 아버지한테 통하지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 경기장에서는 상대도 똑같은 환경이니까.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가 더 준비를 했어야 했나?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 습관이 결국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된 거겠죠. 우리는 사실 참 변명의 선수들이에요, 우리는. 그죠? 모두들 그래요. 내가 뭔가 이제 잘못하거나 제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참 핑계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. 회사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지인들이 유튜브 조회수 잘 안 나오더라?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하는 변명이 뭔가 하면 연예인들이 너무 유튜브 시장에 많이 진입해서 그래. 이걸 변명이라고 하다가 제가 웃는다니까요. 변명치고 참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. 사업을 이것저것 하는데 늘 잘 안 되는 이제 우리 선배가 한 분 계세요. 그 선배를 보면서 참 저 선배는 부자 아버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? 막 이런 농담을 해요.
예, 그 선배가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항상 얘기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얘기를 해요. 그 선배한테만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. 남이 변명할 때는, 아, 그래, 저 사람은 저게 변명이야. 이렇게 보이는데, 내가 변명할 때는 참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죠. 그러나 그게 이제 변명이고 핑계라는 어떤 그런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아예 변명을 하지 말자, 나는. 이런 어떤 내 인생의 원칙을 정해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자, 세 번째. 작은 타협은 결국 인생이 된다. 이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?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이야기입니다. 오타니는요, 고등학생 때 만다라트 계획표를 만들었어요. 그 만다라트 계획표 자체가 이제 이 선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계획표이기도 한데, 9칸, 9줄로 돼 있어요. 전체 81칸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실제로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가운데 이제 블록 정중앙에 핵심 목표를 써요. 그 선수는 뭐라고 썼냐면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 이게 핵심 목표였어요.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칸에는 뭐라고 쓰나 하면 그것을 위한 거. 재구, 변화구, 멘탈, 인간성, 체력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이제 목표를 쓴단 말이에요. 그 중에 이제 운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칸 주변엔 뭐가 있었나 하면 오타니 선수의 그 칸 주변에 어떤 실행 항목에 쓰레기 줍기, 심판한테 존댓말하기, 긍정적 사고 이런 실행 항목들을 다 써놓은 거죠.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운도 그렇게 해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어떤 목표 하나만 보잖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, 그 안에 적혀 있는 작은 행동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타니 선수를 보면서 이제 알게 돼요. 경기장에서 쓰레기 줍는 장면으로 그 선수는 굉장히 유명해요. 신발 정리, 인사 잘하기, 쓰레기 줍기, 몸 관리, 뭐 독서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이 왜 실행 항목으로 다 들어갔을까요? 아, 그 선수는 알고 있었던 거죠. 사람은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.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. 저는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? 그냥 사소하게 그냥 뭐 대충 생각하고 있지 않나? 성공은요,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기준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가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. 아, 또 한 가지 볼까요? 세상은 내가 정한 기준만큼 나를 대한다. 이거는요,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NBA 선수, 유명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. 원래 NBA 선수들은요, 경기 시작 2시간 전쯤 경기장에 온대요. 그런데 코비 브라이언트 이 선수는요, 새벽 4시에 체육관에 온다고 합니다. 정말 무섭죠? 연습이 끝나면 다른 선수들은 이제 쉬잖아요. 그런데 코비는 또 연습한대요. 누군가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? 라고 물었어요. 근데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선수보다 매일 2시간씩 더 연습하면 몇 년 뒤에는 따라올 수 없는 차이가 생긴다.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공감이 가는데 막 숨이 막혀요.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. 그는 자신의 기준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대요. 어제의 나보다 더 높은 걸로 잡은 거예요. 어제보다 나는 얼마나 더 연습했지? 이렇게. 결국 그 기준이 그를 NBA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. 자, 한 가지만 더 볼까요? 치욕은 끝까지 견뎠을 때 이야기로 바뀐다. 이게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예요. 월트 디즈니는 젊은 시절 신문사에서 해고당했대요. 이유가 뭐였을까요? 상상력이 부족하다.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평가죠. 이후에도 이제 회사 여러 번 망했고 파산도 경험했대요. 그런데 그는 계속 이제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.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키마우스입니다. 지금 사람들은 디즈니는 천재였다 이렇게 얘기한대요. 근데 그전에는 정말 실패를 거듭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. 이 치욕은 성공하기 전에는 상처고 성공한 뒤에는 그야말로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.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어요. 이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. 그들도 거절당했고 실패했고 무시당했고 포기하고 싶었죠.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.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자기가 세운 기준만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. 결국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막
거대한 그런 결심이 아니고 흔들리는 날에도 그런 무수한 날에도 계속 이어가는 작은 선택들. 오늘 지쳤다면 이제 힘들고 정말 맞나? 이렇게 의심스럽다면 이 인생에 성공한 그야말로 성공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다시 단단하게 마음을 여미는 그런 10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